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곤수쌤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4일 날 실시한 전국 연합학력평가의 수학 가형을 해설하겠습니다. 자, 4월 24일 날 시행한 모의고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3월 초에 봤어야 하는 모의고사였는데 일정이 밀리다 보니까 이제야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형 범위는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4과목이었고요. 수학 1과 수학 2가 전범이다 보니까 문제수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또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수학 1, 수학 2에서 출제된 만큼 여러분들이 작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많이 복습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 1은 총 12문제, 수학 2도 총 1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21번과 30번 문항은 수학 2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과 통계 미적분은 겨우 중단원, 한단원 정도만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경우의 수에서 4문제,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서 2문제가 출제되어서 그 비중이 상당히 적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했다면은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5월 12일 날 얼마 안 남았죠? 5월 12일 날 시행할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는 우리가 실제 수능과 과목은 일치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수원, 미적, 확통을 보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예측하기로는 진짜 수원은 전범이고 그 다음에 확통과 미적분은 겨우 이제 대단원 1개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아마 그 비중상 수원이 18문제, 그 다음에 확통과 미적이 6문제 정도씩 출제되어야 아마 비중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미적분이나 확통에서 조금 더 출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정도 비율에서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는 2점짜리 문제이며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 시험장에 가서는 요 문제들은 눈으로 빨리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이렇게 이제 지수의 거듭 제곱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수 법칙을 활용한 문제죠. 그래서 지수 법칙을 활용해 보니까 8은 2의 세제곱이고 2의 세제곱에 3분의 4제곱, 그 다음에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네, 그래서 곱해주니까 얘는 결국에 2의 제곱이 나와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등차 수열 AN과 관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A2와 A5가 나와 있고 그랬을 때 A8항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 AN은 A1 플러스 N-1 D꼴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A2와 A5를 이렇게 N자리에 대입시켜갖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은 각 항마다 같은 공차가 이제 더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A2, A5, A8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는 각각 3D 차이가 나죠. 그죠? 예, 그래서 3D가 더해져 있는 만큼 얘가 A2가 5였다면 A5가 11이었다면 얘는 자연스럽게 6만큼 증가한 17일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여러분들이 미적분 올해 배웠던 수열의 극한 문제가 등장했죠. 자, 얘 같은 경우에 사실 눈으로 풀기가 조금 어려워서 얘는 직접 여러분들이 쓰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루트 빼기 루트,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유리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예, 따라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안에 있는 우리가 켤레수를 곱해줄 텐데 켤레수를 그냥 곱하면은 단순히 나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보니까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분의
그 다음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여러분들이 4n 제곱이 지워지죠. 예, 따라서 4n 플러스 2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분모 분자에 n으로 나눠줄까요? 자, n으로 나눠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4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n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자 n제곱 아니죠. 네,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n분의 2 플러스 n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주니까 4 플러스 n분의 2가 됩니다. 자,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렇게는 0으로 수렴하고 요렇게도 0으로 수렴한다. 요렇게도 0으로 수렴한다. 자, 따라서 남는 건 루트 4 2 더하기 2분의 4 해서 1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주어진 식에 빼기 2n 그 다음에 플러스 2n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꼴의 극한에 대해서 잘 극한값을 외우고 있다면은 요렇게 풀어서 아래 풀이 과정을 쓰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은 결국 이제 미분 계수와 관련된 그런 성질이라서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배웠던 미분 계수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EH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EH를 맞춰줘야지 얘는 미분 계수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F'A가 되는 요 A 값이 바로 2이다라는 거죠. 예, 따라서 여기에 2를 단순히 곱해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곱해준다. 자, 따라서 이 F'2를 구하는 게 우리가 요 4번 문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분을 해보니까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2를 대입시키니까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12 빼기 8 해서 정답은 4가 되네요. 그죠? 아니죠. 예, 그래서 이 F'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은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이제 수열의 합을 표현했는데요. SN이 N에 대한 2차식입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같이 했던 거죠? 예, 뭐였죠? 예, AN이 바로 등차 수열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네, n에 대한 2차식인데 n에다가 0을 집어넣은 값이 0일 때 여러분들이 얘는 an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이때 공차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거를 미분했을 때 그 4n이 되니까 여러분이 공차가 4가 되고 첫째 항은 S1이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얘가 10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네요. 4n이 105보다 크다. 따라서 n은 자, 얘는 어떻게 돼요? 26.xx 이렇게 되겠죠. 26.xx보다 커서 여러분들이 최소값은 27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an을 이렇게 sn 빼기 sn-1 n이 이 항부터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그 과정이 되게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우리가 수열의 극한하면서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었죠.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에는 이제 로그 부등식 관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우선 n제곱 빼기 9n 더하기 18이 일단은 진수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18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둘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 부등식을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부등식을 두 번째라고 해서 부등식을 각각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어주니까 n 빼기 3 n 빼기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즉 n은 6보다 크고 그 다음에 n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니까 n제곱 빼기 9n이 0보다 작다. 따라서 n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 n의 값을 한번 보니까 n은 뭐가 돼요? 네, 그렇죠. 1, 2가 되고 그 다음에 7, 8이 되죠. 그래서 모든 합은 어떻게 됩니까? 예, 18입니다. 따라서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한다. 자, 4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천의 자리에는 0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해갖고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2100보다 작은 확률은 아니고 이제 경우의 수다. 따라서 뭐 전체 경우는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확률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2100보다 작으려면은 일단은 맨 앞자리 수가 어떻게 1인 경우가 전부 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맨 앞자리가 1이 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 4, 4개, 0, 1, 2, 3. 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4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4개. 따라서 다 곱해주니까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의 세제곱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에 2가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2100보다 작으니까 요 두 번째 뭐가 들어오면은 0이 들어오면 가능하죠. 그쵸? 자, 0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도 4가지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 해서 총 4의 제곱계가 나오겠죠. 자, 앞에 1이 나오면은 가능한가요? 0, 0이 가능한데 2100보다 작다면서 그러면은 이때는 안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라서 전체 64 더하기 16 해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80, 즉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누가 봐도 함수의 극한 문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마 작년에 많이 연습을 했을 텐데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자, 일단은 요 x 빼기 1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x가 0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x 빼기 1은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돼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가겠죠. 따라서 리미트 x 빼기 1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요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어디예요? 요쪽이죠, 요쪽. 그렇죠? 자, 근데 그때 fx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네요. 따라서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합성한 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면은 얘를 1번이라고 하면 두 번째 fx를 t라고 치환을 해보세요. t라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 더하기로 갈 때 f 합성 fx는 여기에서 x가 1의 우극한으로 가니까 fx 즉 t는 어디로 가요? t는 자, 1의 우극한으로 간다. 1의 우극한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에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죠. 따라서 f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어진 극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 ft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렇다면 ft는 t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간다. 어디로 가까이 가요? 자, 2로 가까이 가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요 값은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답은 이렇게 1,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항이 7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열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래도 규칙성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A8을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의 목표이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A8은 뭐 하나씩 대입시키면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작년 수능 문제만 보더라도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서 하나씩 다 대입시켜서 문제를 우리가 푸는 그런 케이스들이 수열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얘가 결국에 수1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유형에 대해서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2를 구해보니까 A2는 A1이 소수인 경우와 소수 아닌 경우인데 A1은 7이니까 소수죠? 예, 따라서 위쪽에다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나와요? 2분의 7 더하기 3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답이 5가 나오는데 A2가 5예요.
자, A2가 5인데 5도 소수다. 와, 그래서 A3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쪽에다 대입시켜주면은 2분의 5 더하기 3이 나와서 얘는 4가 됩니다. 소수가 아니네. 그렇다면 아래쪽에 대입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A4는, 자, A3이 4였으니까 4 더하기 n이 3이니까 3 이렇게 더해서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7이 나왔어. 7 어디서 나왔어요? A1에서 나왔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A5는 위쪽에다 대입시키면 똑같은 과정에서 우리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5도 소수네. 따라서 A6도 우리가 똑같은 과정에서 4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4는 소수가 아닌데 소수가 아닌 경우는 조심해야 돼. 왜? A7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A6이 4니까 4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돼? n을 더해줘야죠. 예, 따라서 n이 6이니까 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A7이 10이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7, 5, 4, 7, 5, 4가 반복된다고 7, 5, 4가 반복되니까 답이 5네? 근데 답이 없어. 우와, 패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A8은 자, A7이 마찬가지로 소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A7에다가 우리가 n이 7일 때를 더해주면 되겠죠. 예, 따라서 17입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일단은 주어진 두 함수를 잘 보시면 하나는 2차 함수고 하나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함수인데 두 함수 잘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일단 y축 대칭인 함수라는 거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라는 점에서 접하면 B라는 점에서 동시에 접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의 부분의 넓이만 구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A라는 미지수를 우리가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일단은 요 접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할 건데 접점에 이렇게 말이 꼬이죠? 예,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t라는 점에서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를 먼저 쓸게요. 자, 일단은 2차 함수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y'2ax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t를 대입시킨 게 기울기죠. 그래서 첫 번째 2at와 뭐가 같다? 우리가 이 절대값 x 양의 범위니까 기울기가 2겠네. 따라서 2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t를 a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a분의 1. 자, 그렇다면은 t가 이제 a분의 1이니까 우리가 a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a분의 1을 우리가 각각의 함수에 대입시켜 주니까 우리가 a분의 1 플러스 2는 우리가 a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보면은 a분의 1이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서 a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적분하는 요 구간은 어때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a분의 1까지니까 2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정적분을 해주면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주는데 뭐를? 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되니까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에서 뭘 빼주면 돼요? 그쵸? 2x를 빼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분해볼까요? 자, 6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의 0과 2를 이제 넣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3분의 4 플러스 4 빼기 4 0 넣어주면 다 0. 따라서 우리가 3분의 4가 나오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얘가 양의 부분의 넓이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분의 8입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으로 넘어가면 선생님이 여기서부터는 풀이가 조금 오래 걸리니까 미리 필기를 해놨습니다. 자,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 이렇게 8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흰 공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흰 공을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흰 공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이웃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주냐? 이웃하는 경우는 우리가 흰 공이 이웃하니까 흰 공 2개를 이렇게 붙여줘. 그래서 나머지 6개의 공과 이렇게 붙여준 요 하나의 묶음을 총 7개를 우리가 나열을 하면은 된다라는 게 바로 이웃하는 경우의 풀이인데
얘를 이제 말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사건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설명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굳이 여사건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흰 공이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를 바로 이제 구할 텐데요. 이웃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흰 공을 빼고 나머지 빨간 공 2개와 검은 공 4개 색깔까지 이렇게 배열했어요. 이렇게 얘를 일단은 일렬로 나열해. 일렬로 나열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요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도록 화이트를 넣어주는 거야. 근데 요 사이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총 몇 개예요? 사이가 7개죠, 그쵸? 7개에 이렇게 화이트 2개, 화이트 2개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뭐예요? 일단은 나머지 배열을 한다라고 해서 나머지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6팩토리얼인데 근데 검은 공 4개 같고 빨간 공 2개 같죠? 같은 것을 배열하는 수열이니까 4팩, 2팩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화이트를 넣어주는데 7개 자리 중에서 이 화이트가 들어갈 공간이 2개죠. 그래서 7개 중에 2개를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얘 계산해주면 뭐가 나와요? 6C2니까 우리가 15 이렇게 나오나요? 맞죠? 예, 그 다음에 7C2는 뭐예요? 7, 6, 41, 2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2개를 곱해주니까 우리가 21 곱하기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15 이렇게 나오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도 선생님이 필기를 많이 했는데 이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fx는 연속하지 않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fx가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gx는 3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일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어때요? fx, gx를 곱한 게 연속이 되게끔 한다. 그 말은 뭐예요? fx와 gx를 곱했을 때 연속인데 gx는 항상 연속이니까 fx가 뭔가 불연속이 나와서 걔를 연속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잘못 눌렀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해보자. 자, 그렇다면 fx를 잘 보니까 어때요? x가 1에서 불연속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fx의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 1에서의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을 이렇게 구해봤더니 하나는 음의 무한대고 하나는 3분의 1이에요. 따라서 두 개가 같지 않네. 따라서 1에서 불연속이네. 그렇다면은 얘를 연속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fx 요 잘 보세요. 우리가 두 개를 곱했을 때 x가 1에서 연속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야. 그러면은 연속이라는 게 뭐야?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되는데 F는 이미 달라도 너무 다르죠? 하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잖아. 그렇다면 어때야 돼? G가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1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돼야 될까요? 맞춰줄 수가 없죠.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G1은 아마도 0이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0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요 fx 곱하기 gx가 연속해야 되는 거니까 좀 문제의 편의상 요렇게 hx라고 얘를 치환을 해줄게요. 그렇다면 hx의 1에서의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각각 비교해서 구해서 우리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보니까 좌극한 값은 이렇게 x가 1보다 작을 때에 fx와 gx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고 우극한 값은 1보다 클 때에 그런 fx와 gx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아래처럼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얘는 기본 문제죠.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까지 해석했으면 이제 기본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떻게? 0분의 0꼴이 돼야지 우리가 극한값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0분의 0꼴이니까 음꼴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분자가 1을 대입시켰을 때 0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나와야 된다. 해서 한 가지 조건이 나오지. 물론 이제 미분을 배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 분자가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해갖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조건을 보니까 2번 조건에 1을 대입시키니까 뭐가 나와요? 얘는 3분의
3분의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0 이렇게 나오네. 똑같죠, 그죠? 결국에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보시면 얘를 이제 결국에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넣어갖고 얘를 여기다 대입시켜 갖고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극한을 풀어도 되는데 잘 보시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요거는 하나의 미분계수로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gx죠, gx. 색깔 바꿔볼게요. 네. 얘는 뭐예요? 그냥 x 빼기 1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상쇄시키기 위해선 g1이 0이어야 한다. 그러면 뒤에 뭐만 g 빼기 1, 0을 그냥 살짝 덧붙이면 얘는 뭐예요? g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g가 1에서의 미분계수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더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g'x가 우리가 6x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가 g'1 g'1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얘는 6 플러스 a가 나와서 얘가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a 값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b 값을 대입시켜 보니까 얘는 4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b 빼기 a는 10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이 정답입니다. 1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1보다 크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a인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서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오른쪽에 간단한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일단은 AN의 첫째 항이 A가 아니라 이제 이 가족권에서 나오는 거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A5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A3을 우리가 R분의 A, H를 AR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단계씩 A5에서 A3, A5에서 A7 요 두 단계씩 가는 게 여러분들이 A5분의 A7 이런 거를 우리가 R로 놓은 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가족권을 보면은 우리가 요 세 개를 곱한 거니까 세 개를 곱하면 A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가 바로 A 값, A5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5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나 조건을 잘 보시면은 요렇게 하트를 만들어 보세요. 하트. 그럼 A6분의 A4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R분의 1이라 쓸 수 있죠. A6분의 A8은 R이라 쓸 수 있죠. 얘가 6분의 13이다. 얘를 풀어주면 R이 뭐가 나올까요? 잘 안 나오죠, 그죠? 예, 3분의 2 이렇게 이제 나오거나 또는 2분의 3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줬을 때 역수관계니까 이제 더해줬을 때 6분의 우리가 4 더하기 9 나와서 6분의 13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공비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공비는 아니야 사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1보다 큰 애를 제곱시켰을 때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를 제곱시켰을 때 1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의 R 값은 2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A9은 A5 우리가 A라고 놨던 A5에다가 뭐만 하면 돼? R 제곱만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A5는 우리가 5였고 그 다음에 R제곱은 4분의 9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4분의 45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AN을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 놓고 그 문자를 이렇게 가나 조건에 대입시켜도 쉽게 풀 수 있지만 이렇게 풀면 더 계산이 간단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1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4번에서 이미 많은 걸 해놨는데요. 자, 일단은 로그 3의 절대값 2x와 로그 3의 x 더하기 3이 어쨌든 이제 A점에서는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붙어갖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요 B라는 점은 이제 절대값이 양의 값으로 계산해갖고 각각의 점의 좌표, 교점의 좌표를 이렇게 쌤이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 AB에 대해서 AB를 이은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L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쌤이 그림 그려놨고 이 L이 Y축과 만나는 Y절편이 바로 C다 해서 C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점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C점의 좌표만 구하면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쵸, 신발끈 정리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까지 계산해야 되냐 한번 보니까 우리가 수직인 직선이니까 결국에 AB와 AC 이렇게 했을 때 두 개는 수직이잖아요. 따라서 직각삼각형 ABC니까 여러분들은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구해서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AB의 기울기는 계산해보니까 4분의 1이고요. 우리가 직선 L의 방정식을 이렇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C점의 좌표까지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 번째로 뭐 해주면 돼요?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니까 AB의 길이는 빼주니까 4, 그쵸? 루트 4의 제곱, x 길이에 빼는 건 4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로그 길이 뺐더니 로그가 잘 없어져서 로그 3에 3이 나와서 1의 제곱이 돼. 그래서 얘는 루트 17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보니까 우리가 AC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죠. AC의 길이를 구해보니까 얘는 루트 1, 그 다음에 플러스 빼주니까 또 4의 제곱이 나와. 따라서 루트 17.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17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이 속도 VT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적분 단원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선택한 친구라면은 이런 문제를 참 쉽게 풀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와 요 t축이 이루는 그 도형의 넓이는 우리가 이동 거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수학적으로 왼쪽에다가 작성을 했는데 점 P가 T는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A부터 B까지 이제 절대값 VT를 정적분한 값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이때 VT의 그래프와 T축이 만드는 넓이가 바로 이제 이동 거리와 움직인 거리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P가 T는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요 값을 구하는 거죠. 요 값을. 예. 그래서 그 점 기억하시고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점 P가 출발한 후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때 위치는 자,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은 속도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의 부호는 언제 바뀌어요? 이렇게 t축을 지날 때 바뀌겠지. 이렇게. 그럼 그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원점을 출발했다 그랬죠?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서 원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쭉 음의 방향으로만 운동을 했어. 그러다가 이때 여러분들이 운동 방향이 다시 바뀌는 거죠. 그쵸? 계속 요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원점에서 출발해서 계속 왼쪽으로 간 거야. 그러다가 언제 A일 때 A초까지 간 거죠. 그때 위치가 언제다?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거야. 언제? T는 A일 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그러면은 요 파란색으로 칠한 요 넓이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8이 되겠지. 마이너스 8.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점 P의 시각 T는 C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6이다 나왔어. 자, 그렇다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A에서부터 지금 속도가 지금 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오는데 어느 순간에 B라는 순간에 T는 B라는 순간이죠. 그렇죠? T는 B라는 순간에 여기 몇인지 모르지만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지. 다시 왼쪽으로 가. 그래서 T는 C라는 순간에 요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될 거냐? 자, 요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요 부분의 이제 넓이를 우리가 B라고 할게요. B. A라고 할까요? 네, A라고 합시다. 네, A 안 썼네요. 네, A. 그 다음에 요 B에서부터 C까지 이건 다른 색으로 칠합시다. 네.
이렇게 t는 b에서부터 c까지 요 넓이를 우리가 b라고 할게요. 되겠어요? 그렇다면 b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t는 c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6이다. 요 조건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요 vt dt를 한 게 t는 a에서 마이너스 8이었고 t는 c에서 마이너스 6이니까 결국에 2만큼 증가하는 건데 우리가 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에서부터 b까지 vt dt를 쓸 수 있고 양의 값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b에서부터 c까지 vt dt를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a부터 b까지 적분한 건 뭐예요? a이고 b부터 c까지 적분한 거는 b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b는 양의 값이니까 여기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여기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a 빼기 b는 2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조건을 보니까 자, 형광펜으로 자 0에서부터 b까지 vt dt 이렇게 말했어. 그럼 0에서부터 b까지 얘를 정적분한 거는 마이너스 8이 그대로 들어가겠지, 그치? 넓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얘가 첫 번째 조건이면 두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뭐와 같다? b부터 c까지 vt dt니까 b는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는 이제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예. 이렇게 따라서 a 값은 5가 되고 b의 값은 3이 되겠네. 우리가 구하는 건 뭐라고요? 그치. 요 값이니까 a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는 5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정적분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적분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의미, 그건 넓이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부호를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적용만 잘 시킬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이제 슬슬 4점짜리 문제 중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라는 개념인데 뭔 얘기냐? 함수긴 함수인데 fx가 함수인데 다항함수인데 근데 요 다항함수의 하나의 개수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정적분은 어떤 하나의 실수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수 a라고 놓고서 여러분들이 fx를 이렇게 간단한 꼴로 x 세제곱 빼기 4a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색깔을 바꿔서 자, 보라색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런데 이 a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문제죠. 왜? f2라는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fx를 구해서 2를 넣어라라는 거잖아. 그래서 a의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다. 자, 그렇다면 a의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어진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f1이 0이라는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선 하나의 단서를 주는 거야. 어떤 단서? f1을 넣어봤더니 1 빼기 4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4a가 1보다 작다인데 a를 잘 보시면 뭐가 있죠? ft의 절대값이 있죠. 아, 절대값이 있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데 그걸 정적분한 거니까 결국에 요 a라는 값 정적분 값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는 어떻게 구해요? 얘를 a라고 표현하면 이 a를 찾기 위해서 a를 놓고서 0부터 1까지 절대값 ft dt가 아니라 그 ft 대신에 요 fx라고 쓴 요 식을 대입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정적분 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절대값이 있는 게 문제죠. 이 절대값을 푸는데 요 1번이 단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노력을 해야 돼? 부호를 생각해야지, 그치? fx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미 fx 이렇게 썼어요. 이제 4a가 뭐라고요? 1보다 작다고요.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은 fx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fx입니다.
fx의 그래프인데 얘는 원점과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루트 4a 그 다음에 루트 4a 이렇게 이제 세 점에서 만나는데 4a보다 1이 더 크니까 루트 4a보다도 1이 더 크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0부터 어디까지? 루트 4a까지는 양의 값이고 음의 값이고 미안합니다. 음의 값이고 그 다음에 색깔 바꿔서 루트 4a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무슨 값이에요? 그치, 양의 값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 정적분 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어진 값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자, a는 써볼까요? 절대값 0에서부터 자, 루트 4a를 넣으면 조금 계산이 더럽겠죠? 예, 그냥 k라고 하겠습니다. 예, k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부터 k까지는 어떻게 해줘요? 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나? 예, 마이너스 그냥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4a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세제곱 이렇게 해서 dt 하고 더하기 인테그랄 자 k에서부터 1까지는 t 세제곱 마이너스 4at dt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은 밑에다가 이제 식 전개만 쭉 해주면 돼요. 조금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 정적분 해주니까 2at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t 4제곱 0부터 k까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찬가지로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2at 제곱 얘는 k부터 1까지 이렇게 자 이제 값을 대입시켜 봅시다. 2a k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k 4제곱이고 0 집어넣으면 다 0이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에 4분의 1 k 4제곱 플러스 2a k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k제곱 이렇게 한 들어가 있으니까 4a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분의 1 k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빼기 2a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k가 4a니까 k제곱은 4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k제곱 대신 4a를 대입을 시키니까 16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k의 4제곱은 16a 4제곱이니까 그러니까 8a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뭐가 a가 이 값이니까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죠. 오른쪽에 써보니까 8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분의 1은 0이라는 2차식이 나와서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 4를 곱해봅시다. 이렇게 4를 곱해보면은 인수분해 꼴이 뭐가 나와? 4, 8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8a-1, 4a-1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a 값이 8분의 1 또는 4분의 1인데 보니까 어때요? 4분의 1은 이렇게 등호가 안 들어가네. 따라서 a 값은 8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값이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넣어주니까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fx가.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f2니까 2를 대입시키면 2 곱하기 4 빼기 2분의 1 2분의 7 나와서 얘는 7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실수 a가 이제 0부터 6까지 사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 a에 대해서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그런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원점이라는 게 이제 딱 봐도 이제 요 곡선 위의 점이죠. 근데 이제 두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니까 접선이 두 개가 나오나 보다. 요렇게 이제 그냥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를 여기 한번 그려봤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A 값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조금씩 변하겠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리고 원점은 이제 요 곡선 위의 점이니까 그냥 얘는 그냥 f 프라임 0 요 값이 바로 이제 기울기 값이고
그다음에 바로 요 이제 접선이 우리가 다른 하나의 접선이 되겠죠. 그죠? 두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F'0이 되는 거고 요 접선의 기울기가 과연 뭐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과제일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이니까 결국에 이 기울기의 곱은 그냥 안 나오죠. 왜? 요 A 때문에. 결국에 A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도 A가 남을 거라고. 그래서 바로 요 기울기의 곱이 A에 대한 함수꼴로 표현이 돼서 우리는 그 함수를 미분을 통해서 아마 최소값을 구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울기의 곱을 먼저 구해 나가야 되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이 잠깐 이제 참고 자료로 밑에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x 곱하기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6이라는 요 이제 하나의 함수 fx 이렇게 돼 있으면은 a가 3이면은 이렇게 0, 3, 6에서 x축과 만나는 그런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이 일치할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a가 조금 더 이제 0에 가까워지면 3보다 작아지면은 이제 0부터 2까지가 요만큼 작고 2부터 6까지 요만큼 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a 값이 3보다 커지면 0부터 4까지 요만큼 크고 4부터 6까지 요만큼 작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의 접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0에서의 접선과 그 다음에 0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을 두 개를 비교를 하니까 요렇게 이제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예. 0에서 그은 접선과 그 다음에 요렇게 그은 접선을 비교를 하니까 어때요? 어쨌든 얘가 이제 양 플러스고 얘가 음이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음이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음이라면은 어차피 양 음이 이렇게 교차가 된다면은 결국에 그 기울기 값이 둘 다 크면 클수록 이 곱은 음수가 되니까 작아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큰 게 어떤 쪽이지? 아마도 이쪽 같다라는 거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선생님이 문제에서 17번에 아래쪽에 왼쪽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f'0은 그냥 구하면 되는데 요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곡선 밖에서 곡선 위 점이긴 하지만 0,0에서의 접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곡선 밖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을 구하는 식은 바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점의 좌표를 t, ft라 둔 다음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x, y 좌표에 둘 다 0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그래서 0을 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 이 방정식을 풀면 t 값이 나오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편의상 얘를 어떻게 t, f't는 ft라고 놓고서 식을 전개를 시킬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f를 그냥 마음대로 썼는데 문제에 f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 y는 fx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써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fx를 근데 이제 우리가 미분하기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전개시키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이렇게 fx는 이렇게 전개를 시켰고요. f'x도 밑에처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울기 값을 한번 a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1번에 이렇게 f'0을 6a라고 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요 방정식을 이제 푼다 그랬죠. 그래서 요 f't에 t를 대입시켜 갖고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t 값이 2분의 a 플러스 6 이렇게 나온다. 예, 선생님이 b랑 6이랑 비슷하게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6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요 접점의 x좌표가 바로 2분의 a 플러스 6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f' 2분의 a 플러스 6을 구하면 되죠? 이 분수가 나오네. 자, 그래서 이제 f' 2분의 a 플러스 6을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선생님이 일부러 마이너스 4분의 1을 앞으로 뺐어요. 왜? 분수가 나오면 여러분들 힘들잖아. 그리고 6A랑 곱할 거니까 앞으로 빼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의 곱이 이렇게 3번처럼 나왔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끌어내면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70% 이상 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이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미분해주면 되겠죠? 자, 미분해 봅시다. G 프라임 A는 자, 미분해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은 그냥 그대로 놓고요. 예, 3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3도 앞으로 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3도 빼버립시다. 마이너스 2분의 9에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 아, 이렇게 하니까 인수분해 꼴이 잘 보이네요.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9에 a 빼기 2, a 빼기 6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요 2차 함수 g 프라임 a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최고점의 개수가 음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2와 6 A축이고 얘는 G 프라임 A고 그죠? 자,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디에서? 2에서 최소값을 아니 극소값을 갖고 우리가 A 값의 범위가 뭐예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문제에 나왔죠. A 값이 0부터 6 사이니까 결국에 2일 때 우리가 극소이자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았다. 자, 따라서 G2를 구해주면 되겠죠. G2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네, 마이너스 2분의 3에 8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플러스 72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32 맞나요? 그러니까 3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하니까 마이너스 48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정수 mn에 대해서 우리가 m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그런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래쪽을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이면 2개, A가 0이면 1개, 그 다음에 A가 음이면 0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요 개수와 관련된 문제가 보통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된다. 자,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 뭐 A 값의 범위에 상관없이 1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위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 개수가 아니라 요 존재한다 존재할 때니까 결국에 요때인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문제로 올라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m이 양인 경우 m이 0보다 크다 이제 n이 작기냐 홀이냐에 관계없이 우리가 m이 양수인 경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자, 양수인 경우는 우리가 그쵸, 얘를 a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a 값이 양수이면은 다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어? n의 값이 관계없이 m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m이 양수인 순서상 m, n의 개수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m, n보다 지금 이 관계만 만족시키면 되는데 다시 네, m과 n이 요 관계만 만족시키면 되는데 결국에 지금 mn을 1부터 10까지 총 10개의 자연수 중에서 2개를 그냥 뽑으면은 자동적으로 순서가 m, n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왜? 작은 게 m이고 큰 게 n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순서상 m, n의 개수는 바로 10 컴비네이션 2다라는 겁니다. 얘는 계산해보면 45 이렇게 나오죠. 쉽죠? 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a가 음인 경우를 생각해봐라 라는 거야. a가 음인 경우는 우리가 언제 생겨요? 홀수일 때만 생기죠. 그렇죠? n이 홀수일 때는 생긴다. 근데 n이 짝수이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홀수일 때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중에서 홀수는 1, 3, 5, 7, 9잖아요. 그쵸? 1, 3, 5, 7, 9인데 n이 1이면 어때? 지금 요 부등식이 n이 1이면 m이 갈 수 있는 값이 없지. 할 수 있는 값이 없어. 그죠? 왜?
1보다 m이 크거나 같은데 n은 무조건 n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n이 가능한 값은 3과 5, 7, 9, 총 몇 개? 4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n이 3이면 우리가 m이 가능한 값은 뭐예요? 절대값 m이 가능한 값은 우리가 1과 2, 2개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m이 가능한 왜 이러냐? 예, 가능한 값이 몇이에요? 예, 1부터 4까지. 그 다음에 얘는 몇이에요? 1부터 이제 6까지.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8까지.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얘는 2개, 얘는 4개, 얘는 6개, 얘는 8개가 되겠지. 왜요, 선생님이? m이 음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m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상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수만 다 더해주시면 된다. 다 더하면 몇 개죠? 네, 20개죠. 그래서 20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우리가 1, 2에 의해서 총 가 더하기 나는 몇이다? 65이다. 이렇게 해서 2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에는 이제 도형이 나왔는데요. 삼각형 ABC에 외접하는 이제 원 이렇게 이제 그려졌고 외접원이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삼각형 OAB, OCA 넓이가 S1, S2일 때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에서의 하나의 상황이고 나오는 조건은 바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AB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자, 그렇다면은 도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써놨는데 사인 법칙을 생각해 줘야 돼.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1에서 사인 법칙을 배우죠. 삼각함수 단원에서.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어떤 삼각함수 간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원주각 이런 내용도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 삼각함수와 연관시켜갖고 이제 미분 혹은 뭐 반각, 배각 이런 공식들도 알고 있어야지 좀 편하게 풀 수 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S1과 S2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OAB의 넓이는 일단 2분의 1 AB 사인 세타니까 그렇게 이제 놓고 풀면 되는데 각을 정의해야 되겠죠? 각 AOB를 뭘로 정의할까 해서 보니까 선생님이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표기했냐면은 요 A에 들어가 있는 요 각을 A, B에 들어가 있는 요 각을 B, C에 들어가 있는 요 각을 C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왜 가운데가 2A, 2B, 2C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원주각의 성질을 쌤이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BOC와 BAC 요걸 보면 이제 원주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BOC가 BAC의 2배다. 그래서 2A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이제 나타냈을 때 장점은 뭐냐?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은 배각 또는 반각 공식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S1은 4S2이니까 이렇게 이제 식으로 놨어요. 자, 근데 이제 구하라는 게 뭐지 해서 살펴보니까 AB 선분의 길이래.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우리가 삼각형 OAB에서 OAOB 알고 이제 사인 EC가 여기 1번 조건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끼인 각과 두 변의 길이를 아니까 AB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코사인 EC 값만 구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 1번에 있는 조건을 해석한 것과 2루트 5, BC가 2루트 5다를 해석해줘야 되는데 그 해석에 있어서 선생님이 뭐를 썼냐면은 사인 법칙을 썼어요. 물론 사인 법칙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네,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써봤어요. 그래서 삼각형 ABC는 미안합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지금 몇이죠? 루트 10이잖아요. 그죠? 루트 10.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인 A분의 대변의 길이가 2루트 5죠. 2루트 5가 이제 2R이다. 따라서 2루트 10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따라서 sin a가 루트 2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 a가 어떻게 돼요? 얘는 45도, 즉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a는 어떻게 돼요? 2a, 각 2a가 얘가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된다는 거야. 90도. 아, 그렇구나. 따라서 여러분들이 EB, EC 요 값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해 줄 수 있느냐면 이제 EB 더하기 EC가 이제 90도 360에서 90을 빼니까 270도 우리가 호도법 각으로 표현해주면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하 2분의 3파이니까 우리가 사인의 코사인을 변환할 때 그런 각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EC는 2분의 3파이 빼기 2b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를 1번 조건에다 적용을 시키니까 이렇게 이제 갖고 오겠습니다. 색은 샥 바꿔서 자 우리가 3 사인 이제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b 얘가 뭐가 되죠? 4 사인 2b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쌤 바보죠? 예, 바보네요. 예, C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예, 왜 그러죠? 예,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 3 사인 2C가 4 사인 2b 대신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 2분의 3파이 빼기 2C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랬더니 얘는 뭐가 돼요? 우리가 4 코사인으로 되고 여기 마이너스 붙죠? 맞습니까? 예, 4 코사인 2C 2C 아이고 네 마이너스 4 코사인 2C 이렇게 이제 된다. 자, 그렇다면은 3 사인 2C 마이너스 4 코사인 2C가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코사인 2C죠. 코사인 2C니까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 제곱을 시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제곱 2C 더하기 코사인 제곱 2C가 1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법칙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사인 2C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3분의 4에 코사인 2C를 넣을 수 있겠네, 그죠? 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2C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9분의 몇인가요? 25 코사인 제곱 2C 이렇게 된다. 따라서 코사인 2C는 뭐가 됩니까? 5분의 3 더하기 빼기 5분의 3이 되는 거죠. 더하기 빼기 5분의 3이 된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코사인이 1사분면에서는 양의각, 2사분면에서는 음의각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270도 만드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EC의 범위가 2사분면의 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코사인 EC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5분의 3이 된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여기다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은 20 그 다음에 플러스 20에다가 5분의 3이었죠. 5분의 3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답이 뭐가 돼요? 우리가 3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B의 길이가 4루트 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오른쪽에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0번 문제는 일단은 정사각형 OABC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0이 여기 찍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직선 L이 정사각형 OABC의 넓이와 이제 삼각형 AOP의 넓이를 2등분한다. 요 넓이죠, 요 넓이. 얘와 얘를 2등분한다. 각각. 우와, 좀 멋진 직선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L의 y절편을 ft라고 할 때 그래서 요 D점, 쌤이 표기해놓은 요 D점의 y좌표가 이제 ft인 겁니다. ft에 이제 t는 0에 우극한으로 갈 때 함수의 극한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정사각형을 2등분하려면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는데 그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죠. 그래서 L은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기울기는 몰라. 바뀌죠.
변수기 때문에 m 이렇게 이제 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1번에 L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때 이제 요 L의 y절편이 ft니까 0을 x에 0을 대입시키니까 요 ft를 m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삼각형 AOP를 2등분한다 라는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삼각형 AOP의 넓이는 t예요. 그쵸, t죠. 2등분 하니까 우리가 2분의 t하고 뭐가 같아? ADE 삼각형이나 혹은 DOPE라는 요 애매한 사각형이 같죠. 어떤 넓이 구하는 게 편해요? 삼각형 ADE 넓이 구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AD의 길이. 지금 D가 M 더하기 1이 Y좌표니까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2 빼기 M 빼기 1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가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2의 X좌표가 들어가지. 점 2의 X좌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점 2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어쩔 수 없죠. 직선 L과 직선 AP의 교점으로 구해야 된다.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AP의 방정식을 구해줘야겠지.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2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 점을 A로 둘지 P로 둘지 애매한데 일단은 A로 한번 더 보자. A는 0,2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선 L과의 교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다가 써주면 mx 플러스 m 더하기 1은 마이너스 t분의 2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나와서 우리가 x로 묶어주면은 x에 m 플러스 t분의 2 얘는 이제 다 우변을 넘기니까 1 빼기 m 이렇게 이제 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 값은 뭐가 나와요? m 플러스 t분의 2분의 1 빼기 m 이렇게 나와서 얘가 2의 x좌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그 아래쪽에 써주니까 뭐예요? 이제 t는 1 빼기 m 곱하기 이제 이 x좌표가 m 플러스 t분의 2 분의 1 빼기 m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서 이제 뭐에 대해서 FT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근데 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이제 어떻게 나갈지 이제 한번 보니까 결국에 분모가 상당히 거슬리죠. 그래서 분모를 좌변 넘겨줄게요. 그래서 MT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1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얘를 이제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면은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mt 이렇게 이제 남기고 그 다음에 2를 빼주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t를 m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네. 그죠? 얘는 m분의 그냥 나눌게요. 네. 그래서 나눠주니까 예, m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m분의 1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주어진 극한이 t가 0으로 갈 때, 0 더하기로 갈 때,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ft인데 지금 요거는 하나 팁인데 t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가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t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t가 0이니까 결국에 m 빼기 m분의 1 빼기 2 얘의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두시고 m은 뭐가 나와요? 1 더하기 빼기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m이 지금 위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음의 값이어야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은 우리가 뭐예요? m은 1 빼기 루트 2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t가 0으로 가면은 우리가 m은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야? 1 빼기 루트 2로 가까이 가는 거야. m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ft는 어떻게 됩니까? ft는 m 더하기 1이었죠. 그러니까 ft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m 더하기 1이니까 2 빼기 루트 2로 가까이 가겠죠. 맞습니까? 예,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객관식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일 텐데, 다행히도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정답률은 조금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체감 난이도는 아마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면서 내 수준이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되는구나. 나 이 정도는 풀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 21번과 30번은 좀 빼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는 식으로 시간 분배를 해서 풀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1번을 보니까 fx는 3차함수인데 이제 기함수죠. 그쵸? 원점 대칭인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gx는 이제 미지수 m이 들어갔는데 엄청 이제 숫자가 더럽죠. 예, 많이 더러워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출제자들이 문제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계산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복잡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포인트 m이 양수냐 음수냐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서 일단은 그 아래 기억 니은 디귿을 보니까 기억 니은에는 m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나와 있고, 디귿에는 이제 양수 m의 최대값 이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m이 음일 때 양일 때를 여러분들이 둘 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서 오른쪽에 그래프의 개형을 간단하게 쌤이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m이 양일 때와 m이 음일 때는 저렇게 이제 생기는데, m이 양일 때의 특징은 V라인이면서 y절편이 이제 양수다. m이 음일 때는 V라인을 거꾸로 해놓은 형태면서 y절편이 음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hx를 정의를 하는데 fx와 gx 중에서 크지 않은 값, 그냥 얘는 그냥 작은 값이라 생각해주면 돼요. 같으면 뭐 어떤 값을 선택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값이다. 작은 값. 네. 여러분들이 작다라는 개념은 작은 걸 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둘 다 m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gx에 m의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킨 함수를 오른쪽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번에 h2분의 1을 한번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냥 얘는 귀여운 정도, 그죠? 그냥 값을 대입시키면 되죠. 그래서 기억번은 위에 쪽에 이렇게 이제 쌤이 왼쪽에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f2분의 1 계산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4분의 15, g2분의 1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작은 값은 이제 g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5가 바로 h2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m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2이다. 결국 이제 미분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수투나 미적분 모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이 문제가 나왔지만 결국에 이제 이 문제가 그대로 미적분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니은번 쌤이 표기를 해놨어요. 자, 니은번에 이제 보니까 이제 fx를 다음과 같이 쌤이 그려놨고요. x축, y축. 그 다음에 이제 gx를 이제 m이 음수니까 이렇게 이제 v 라인이 거꾸로 된 형태처럼 그려놨습니다. 자, 그때 y절편이 마이너스 4죠. 자,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x가 양일 때, x가 음일 때 또는 x가 0일 때 이렇게 나눠서 구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x가 음일 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x가 음일 때는 우리가 g는 지금 기울기가 47이에요. 와, 엄청 가파른데 f는 뭐예요? 3차 함수잖아요. 언젠가 요 f가 매우 가팔라져서 g를 따라잡아서 만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fg 중에서 g가 더 작은데 어느 순간, 요 순간에는 f가 더 작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죠? 반드시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선 반드시 한계는 생긴다라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값이. 왜?
g였다가 h 함수가 g였다가 f가 더 작아지는 순간 f로 바뀌는데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계가 생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x는 0에서 자 지금 요 0 주변에서 작은 값은 g죠. 그럼 g가 h가 되는데 곧 근데 g는 0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기울기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도 미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계가 있다. 그럼 벌써 두 개네. 그럼 x가 양일 때는 한계도 없어야지 니은번이 맞는 거겠네요. 그런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림상으로는 f가 요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g가 이렇게 직선으로 생겼는데 지금 요 f의 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4보다 아래쪽에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와 f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짝 애매할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가파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풀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선생님이 f에서 g를 뺀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른쪽에서 그냥 항상 작은 값이 g니까 그냥 이제 x가 양일 때 미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f에서 g를 빼봤어요. 그래서 2x제곱 빼기 8x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를 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고 얘가 조립제법 써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립제법까지 써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 함수 이제 그래프는 1에서 중근을 갖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지나 이렇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인데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 x축이라 그러면은 여기 양의 값 여기 양의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 1에서 0보다 큰 위치에서 0보다 큰 여기 0 이렇게 있으니까 0보다 큰 점에서 항상 양의 값을 갖죠. 그죠? f 빼기 g가 맞습니까? 1에서는 같지. 그지? 그러니까 1에서 같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여기가 1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항상 f가 g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에 h 함수는 x가 양인 범위에서는 어때요? 항상 h는 g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 말은 g는 양인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은 얘는 두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서 그 위에 이제 니은번에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니은과 기행 니은 디귿을 고민할 때 여러분들 보통 뭘 찍나요? 선생님이라면 5번을 찍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귿번 같은 경우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디귿번을 나중에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5번으로 찍는 게 건강상에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점점 늘어서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가까워지면은 이런 디귿번 문제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함수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인 얘는 이제 뭐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니은번이었죠. 그죠? 그런데 x의 개수가 1인 한계로 이미 정해졌어. 정해진 m의 값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최대값이 6임을 한번 보여봐라. 혹은 뭐 6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디귿번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려고 밑에다가 아래쪽에 쌤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이제 m이 양인 범위죠. 양인 범위에서 f는 뭐 그대로고 gx는 이제 v라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y절편도 양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처럼 그려지는데 일단은 아까처럼 명백한 팩트가 있죠. x가 0보다 클 때, x가 양일 때 우리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날 거야. 기울기가 뭐든 간에, 그죠?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계가 생긴다라는 거야. 왜 작은 게 f였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작은 게 g로 바뀌는 거잖아. 이 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기울기가 다를 거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어때요? x가 0일 때 아무리 봐도 f가 더 작죠? 그러니까 f는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 자, 그러면은 이미 한계가 나왔는데 3번에서는 어때요? x가 0보다 작은 점인데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한계라면서 그럼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음의 범위에서는 이제 g와 f가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만나더라도 접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만나는 순간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h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0개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0개가 되는 경우는 G가 F보다 크거나 혹은 뭐 G가 F와 같은 점이 하나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 그냥 합쳐 쓸 수 있는데 바보처럼. 예.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0개 되는 경우는 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G가 F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항상. 응?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G가 F보다 크게끔 만드는 M값도 있겠죠. 근데 같아지는 점이 생기게 하는 그런 N값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쌤이 접하게끔 그림을 그렸어. 일부러. 그래서 요 점에서 여러분들이 요 점의 X좌표를 뭐라고 그냥 임의로 T라고 이제 한번 둘게요. 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간 M이 실수니까 접할 거 아니야. 그지? 접하는 M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요 만나는 점의 X좌표를 T라고 쌤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하고 풀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점에서의 특징은 첫 번째 FT는 GT죠. 그죠? FT는 GT. 자, 여러분들이 혹시 애매할 수 있어서 FT는 뭐였냐? 2T 세제곱 마이너스 8T였고요. 그 다음에 GT는 뭐였냐? GT는 쌤도 봐야 되는데 쌤이 옆에 시험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M분의 47T 그 다음에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점에서 접한되면서 그럼 뭐예요? 기울기도 같겠죠? 그래서 F'T와 G'T도 같을 거다. 자, 그렇다면은 F'T는 6T 제곱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G'T는 마이너스 M분의 47이죠. 와, 마이너스 M분의 47 숫자가 이렇게 더러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 식을 잘 보시면은 T와 M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연립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연립 방정식으로 T와 M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호. 자, 그래서 한번 연립을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더러워 숫자가. 자, 일단은 여기에 이제 뭐 얘는 2차고 얘는 3차니까 3차를 일단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곱하기 t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6t 세제곱 마이너스 8t는 마이너스 m분의 47t 이렇게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얘는 마이너스 m분의 47t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예, 빼주면 어떻게 돼요? 자, 실제로 이제 두 개를 빼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과정이 복잡하니까 일단은 깔끔하게 4t 세제곱은 일단 m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바로 뭐가 나와? t는 4로 나눠주니까 그리고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분의 1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네. 그죠? 응?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장 쉬워 보이는 어디다가 요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m값이죠, 그죠? m값이니까 t를 대입을 시키니까 뭐가 나오냐? 이제 m 제곱분의 6 그다음에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m분의 47. 자, 뭐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다 한쪽으로 몰고 m 제곱을 곱해주면 8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7m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아. 8m 넣고 6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m 놓은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놓고 여기에 플러스 1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식이 뭐야? m은 6 이렇게 나오네. m이 양수니까. 우와, 그래서 결국에 접할 때 m 값은 바로 6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gx를 쓸 텐데
자, g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이너스 m분의 47x 플러스 m세제곱분의 4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만 쓰면 되지. x가 음일 때니까. 그죠? 그러면은 m이 6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6보다 커지면 m이 6보다 커지면 우리가 m세제곱분의 4는 작아져. 얘는 뭔데? y절편이지.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m분의 47은 어때? 얘는 물론 기울기니까 m이 6보다 커지면 완만해지죠. 완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위에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를 봐. 그러면은 y절편이 작아져. y절편이 작아지니까 뭐 연두색. 네. y절편이 작아지고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만나겠죠. 그죠? 맞습니까? 접하는 상황인데 m의 값이 6보다 커지면 y절편은 작아지고 기울기는 완만해져. 그러면은 만나겠지. 그리고 m이 뭐 6보다 작아지면 어때요? 그 반대잖아요. y절편은 커지고 기울기는 더 가파라지니까 안 만나게 되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m이 6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어떻게 된다. F와 만나지 않게 돼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6이 된다라는 거죠. 오, 자 따라서 최대값이 6이다는 맞는 말이다. 그래서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최대값 6을 찾는 문제였으면은 참 이제 좋을 텐데 여기선 D급번에 이미 최대값이 6이다라고 말해놓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뭔가 팩트가 분명한 문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만 하고서 D급번에도 못 찾았다면은 웬만하면 이제 5번으로 가세요. 뉘앙스 보시고. 네, 아무튼 객관식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